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가 이미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명, 한때 베이징 대학에 촉망받는 철학 교수였으나 이제는 깊은 산속의 은둔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2025년 8월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그 순간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이 5조각으로 찢어지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호랑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지난 몇 주간 베이징에서는 고위 관료 47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하이 증시는 3일 연속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머나먼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으며 우리의 피를 나눈 만주의 조선족 동포 200만 명은 고구려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언이 빗나간 적 없다는 장이명 교수가 남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는 2008년 스촨 대지진과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까지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속에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선택받을 300만 명의 존재와 당신이 그중 한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징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시작됩니다. 30년째 속세를 떠나 홀로 살아가던 노인 장이명. 올해로 76세가 된 그는 한때 중국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베이징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1995년 그는 돌연 모든 것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논문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인간의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 한 문장이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 가족, 그리고 이름까지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이명이 깊은 산속에서 얻은 것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죠. 그러던 2008년이 왔습니다. 2007년 겨울 장이명은 자신이 머물던 동굴벽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서쪽의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용이 울부짖으리라.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스촨성에서 진도 8. 0의 대지진이 발생해 8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2019년 말 그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동쪽에서 검은 기운이 일어나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럴 수 있다 치지요.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4년 홍콩 우산혁명,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그의 예언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계속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월 초 한 젊은 기자가 수소문 끝에 장이명을 찾아갔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다. 거대한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질 것이다. 기자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이 5개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뜻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신장, 티베트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예언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 혼돈의 순간, 동쪽의 작은 나라가 아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으며 하늘의 정신을 간직한 나라, 바로 한국이다. 기자가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8월이 끝나기 전, 가을바람이 불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광복절. 너희가 자유를 되찾은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녹음되는 지금 그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상하이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으며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태극기를 들고 고구려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대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장이명의 예언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리 가족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지난주 월요일 출근하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군부의 고위 장성까지 지난 몇 주간 47명의 핵심 인물들이 증발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공안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금성 지하의 비밀 벙커에서 끔찍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천안문 광장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비명소리, 새벽녘에 목격되는 검은색 차량의 행렬. 베이징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상하이 증시에서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동산 재벌들과 은행 총재들은 이미 싱가포르와 두바이로 도망쳤습니다. 한 은행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금고를 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이안화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달러와 금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광둥성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전의 폭스콘 공장, 둥관의 전자제품 단지, 광저우의 섬유공단. 매일 수백 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분노는 곧 거대한 폭풍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저우와 선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서쪽과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동투르키스탄의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만주 지역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 200만 명이 고구려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 한민족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옌벤과 하얼빈, 선양과 다렌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장이명이 예언한 운명의 날 8월 15일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어제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300조 위안의 빚을 지고 있던 헝다 그룹이 마침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비구이 이안, 완다 등 모든 부동산 거인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앞에는 내 돈을 돌려달라고 절규하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생 저축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조차 제복을 벗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나도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다. 우리도 피해자다.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하늘이 진노한 듯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양쯔강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우한, 난징, 충칭 등 대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산샤댐에 균열이 생겼다는 끔찍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4,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서쪽에서는 50도를 넘는 폭염으로 강물이 마르고 북쪽 하얼빈에서는 8월임에도 영하 20도의 한파와 함께 눈이 내렸습니다. 한현지 기자는 몰래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이 중국을 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광둥성 성장이 먼저 독립을 선언했고 상하이, 푸젠성, 저장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는 공식적으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선포했고 티베트에서는 수십만 명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만주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곳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북방 한민족 자치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의 조국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의 동포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200만 동포가 애국가를 부르며 거리로 나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이명이 동굴벽에 그려놓았다는 미래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서쪽의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손을 잡고 서부 연방을 선포할 것입니다. 둘째, 북쪽의 만주족, 몽골족, 그리고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북방 자치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정부에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야. 통일 한국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셋째, 남쪽의 광둥성, 푸젠성, 홍콩, 마카오가 남중국 연합을 만들 것입니다. 넷째, 동쪽의 상하이는 저장성, 장수성과 함께 동해 공화국을 건국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베이징은 중원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그들은 검열을 피해 공개적으로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리더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100년은 앞서 있었다. 한류는 문화가 아니라 문명이었다. 한 베이징 싱크탱크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분열 이후 5개 국가 모두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500년 만의 대역전이다. 장이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용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쪽 바다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호랑이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여러분, 장이명은 더 무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중국의 분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혼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용의 5조각이 서로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들의 피가 강을 이루고 눈물이 바다를 만들 것이다. 물과 자원을 둘러싼 전쟁,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390기에 달하는 중국의 핵무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수천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장이명은 예언했습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한국이 구명선이 될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분열된 5국가는 모두 한국의 투자와 기술, 문화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K-팝은 희망의 상징이 되고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 미래학자는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하고 서울은 뉴욕과 런던을 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북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유일한 후원자였던 중국을 잃은 김정은 정권은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장이명은 말했습니다. 용이 쓰러지면 그 그늘에 숨어있던 쥐도 함께 죽는다. 2025년 가을 평양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굶주린 인민군이 총부리를 돌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서울에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마침내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통일 선언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70년 분단의 아픔이 끝나고 7,500만 한민족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북방자치국의 우리 동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 한국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이 땅은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만주 벌판, 우리 조상들이 말을 달리던 그 광활한 대지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계는 경악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국의 영토는 3배로 늘어나고 인구는 1억을 넘어설 것입니다. 북한의 히토류와 만주의 곡창지대, 동해의 가스전까지 통일 한국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자 자원 대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되고 우리의 따뜻한 정문화가 얼어붙은 세계인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서울을 찾아와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칭송하고 일본 총리는 무릎을 꿇고 과거사를 사죄할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장이명은 죽기 직전 마지막 비밀을 밝혔습니다. 하늘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5,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 그것이 세계를 치유할 것이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입니다. 동방의 등불이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그 빛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한 노인의 망상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일까요? 일제강점기의 고통, 6. 25의 비극, 분단의 아픔. 우리 민족이 겪은 이 모든 시련이 어쩌면 세계를 이끌 자격을 얻기 위한 위대한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동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하늘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가 이미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명, 한때 베이징 대학의 촉망받는 철학 교수였으나
이제는 깊은 산속의 은둔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2025년 8월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그 순간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이 5조각으로 찢어지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호랑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지난 몇 주간 베이징에서는 고위 관료 47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하이 증시는 3일 연속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머나먼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으며 우리의 피를 나눈 만주의 조선족 동포 200만 명은 고구려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언이 빗나간 적 없다는 장희명 교수가 남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는 2008년 스촨 대지진과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까지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속에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선택받을 300만 명의 존재와 당신이 그중 한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징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시작됩니다. 30년째 속세를 떠나 홀로 살아가던 노인 장희명. 올해로 76세가 된 그는 한때 중국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베이징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1995년 그는 돌연 모든 것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논문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인간의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 한 문장이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 가족, 그리고 이름까지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희명이 깊은 산속에서 얻은 것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죠. 그러던 2008년이 왔습니다. 2007년 겨울 장희명은 자신이 머물던 동굴벽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서쪽의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용이 울부짖으리라.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스촨성에서 진도 8. 0의 대지진이 발생해 8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2019년 말 그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동쪽에서 검은 기운이 일어나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럴 수 있다 치지요.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4년 홍콩 우산혁명,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그의 예언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계속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월 초 한 젊은 기자가 수소문 끝에 장희명을 찾아갔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다. 거대한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질 것이다. 기자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이 5개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뜻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신장, 티베트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예언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 혼돈의 순간 동쪽의 작은 나라가 아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으며 하늘의 정신을 간직한 나라.
바로 한국이다. 기자가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8월이 끝나기 전, 가을바람이 불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광복절. 너희가 자유를 되찾은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녹음되는 지금 그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상하이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으며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태극기를 들고 고구려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대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장이명의 예언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리 가족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지난주 월요일 출근하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군부의 고위 장성까지 지난 몇 주간 47명의 핵심 인물들이 증발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공안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금성 지하의 비밀 벙커에서 끔찍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천안문 광장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비명소리, 새벽녘에 목격되는 검은색 차량의 행렬. 베이징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상하이 증시에서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동산 재벌들과 은행 총재들은 이미 싱가포르와 두바이로 도망쳤습니다. 한 은행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금고를 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이안화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달러와 금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광둥성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전의 폭스콘 공장, 둥관의 전자제품 단지, 광저우의 섬유공단. 매일 수백 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분노는 곧 거대한 폭풍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저우와 선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서쪽과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동투르키스탄의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만주 지역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 200만 명이 고구려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 한민족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옌벤과 하얼빈, 선양과 다렌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장이명이 예언한 운명의 날 8월 15일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어제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300조 위안의 빚을 지고 있던 헝다 그룹이 마침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비구이이안, 완다 등 모든 부동산 거인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앞에는 내 돈을 돌려달라고 절규하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생 저축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조차 제복을 벗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나도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다. 우리도 피해자다.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하늘이 진노한 듯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양쯔강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우한, 난징, 충칭 등 대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산샤댐에 균열이 생겼다는 끔찍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4~5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서쪽에서는 50도를 넘는 폭염으로 강물이 마르고 북쪽 하얼빈에서는 8월임에도 영하 20도의 한파와 함께 눈이 내렸습니다. 한현지 기자는 몰래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이 중국을 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광둥성 성장이 먼저 독립을 선언했고 상하이, 푸젠성, 저장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는 공식적으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선포했고 티베트에서는 수십만 명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만주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곳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북방 한민족 자치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의 조국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의 동포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200만 동포가 애국가를 부르며 거리로 나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이명이 동굴벽에 그려놓았다는 미래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서쪽의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손을 잡고 서부 연방을 선포할 것입니다. 둘째, 북쪽의 만주족, 몽골족, 그리고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북방 자치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정부에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야. 통일 한국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셋째, 남쪽의 광둥성, 푸젠성, 홍콩, 마카오가 남중국 연합을 만들 것입니다. 넷째, 동쪽의 상하이는 저장성, 장수성과 함께 동해 공화국을 건국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베이징은 중원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그들은 검열을 피해 공개적으로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리더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100년은 앞서 있었다. 한류는 문화가 아니라 문명이었다. 한 베이징 싱크탱크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분열 이후 5개 국가 모두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500년 만의 대역전이다. 장이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용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쪽 바다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호랑이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여러분, 장이명은 더 무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중국의 분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혼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용의 5 조각이 서로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들의 피가 강을 이루고 눈물이 바다를 만들 것이다. 물과 자원을 둘러싼 전쟁,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390기에 달하는 중국의 핵무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수천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장이명은 예언했습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한국이 구명선이 될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분열된 5국가는 모두 한국의 투자와 기술, 문화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K-팝은 희망의 상징이 되고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 미래학자는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하고 서울은 뉴욕과 런던을 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북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유일한 후원자였던 중국을 잃은 김정은 정권은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장이명은 말했습니다. 용이 쓰러지면 그 그늘에 숨어있던 쥐도 함께 죽는다. 2025년 가을 평양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굶주린 인민군이 총부리를 돌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서울에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마침내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통일 선언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70년 분단의 아픔이 끝나고 7,500만 한민족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북방자치국의 우리 동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 한국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이 땅은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만주 벌판, 우리 조상들이 말을 달리던 그 광활한 대지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계는 경악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국의 영토는 3배로 늘어나고 인구는 1억을 넘어설 것입니다. 북한의 희토류와 만주의 곡창지대, 동해의 가스전까지 통일 한국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자 자원 대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되고 우리의 따뜻한 정문화가 얼어붙은 세계인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서울을 찾아와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칭송하고 일본 총리는 무릎을 꿇고 과거사를 사죄할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장이명은 죽기 직전 마지막 비밀을 밝혔습니다. 하늘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5,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 그것이 세계를 치유할 것이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입니다. 동방의 등불이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그 빛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한 노인의 망상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일까요? 일제강점기의 고통, 6. 25의 비극, 분단의 아픔. 우리 민족이 겪은 이 모든 시련이 어쩌면 세계를 이끌 자격을 얻기 위한 위대한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동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하늘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가 이미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명, 한때 베이징 대학의 촉망받는 철학 교수였으나 이제는 깊은 산속의 은둔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2025년 8월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그 순간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이 5조각으로 찢어지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호랑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지난 몇 주간 베이징에서는 고위 관료 47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하이 증시는 3일 연속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머나먼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으며 우리의 피를 나눈 만주의 조선족 동포 200만 명은 고구려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언이 빗나간 적 없다는 장이명 교수가 남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는 2008년 스촨 대지진과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까지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속에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선택받을 300만 명의 존재와 당신이 그중 한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징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시작됩니다. 30년째 속세를 떠나 홀로 살아가던 노인 장이명. 올해로 76세가 된 그는 한때 중국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베이징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1995년 그는 돌연 모든 것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논문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인간의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 한 문장이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 가족, 그리고 이름까지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이명이 깊은 산속에서 얻은 것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죠. 그러던 2008년이 왔습니다. 2007년 겨울, 장이명은 자신이 머물던 동굴벽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서쪽의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용이 울부짖으리라.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스촨성에서 진도 8. 0의 대지진이 발생해 8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2019년 말 그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동쪽에서 검은 기운이 일어나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럴 수 있다 치지요.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4년 홍콩 우산혁명,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그의 예언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계속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월 초 한 젊은 기자가 수소문 끝에 장이명을 찾아갔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다. 거대한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질 것이다. 기자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이 5개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뜻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신장, 티베트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예언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 혼돈의 순간, 동쪽의 작은 나라가 아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으며 하늘의 정신을 간직한 나라, 바로 한국이다. 기자가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8월이 끝나기 전, 가을바람이 불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광복절. 너희가 자유를 되찾은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녹음되는 지금 그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상하이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으며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태극기를 들고 고구려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대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장이명의 예언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리 가족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지난주 월요일 출근하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군부의 고위 장성까지 지난 몇 주간 47명의 핵심 인물들이 증발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공안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금성 지하의 비밀 벙커에서 끔찍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천안문 광장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비명소리, 새벽녘에 목격되는 검은색 차량의 행렬. 베이징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상하이 증시에서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동산 재벌들과 은행 총재들은 이미 싱가포르와 두바이로 도망쳤습니다. 한 은행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금고를 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이안화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달러와 금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광둥성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전의 폭스콘 공장, 둥관의 전자제품 단지, 광저우의 섬유공단, 매일 수백 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분노는 곧 거대한 폭풍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저우와 선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서쪽과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동투르키스탄의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만주 지역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 200만 명이 고구려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 한민족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옌벤과 하얼빈, 선양과 다렌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장이명이 예언한 운명의 날 8월 15일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어제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300조 위안의 빚을 지고 있던 헝다 그룹이 마침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비구이 이안, 완다 등 모든 부동산 거인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앞에는 내 돈을 돌려달라고 절규하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생 저축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조차 제복을 벗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나도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다. 우리도 피해자다.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하늘이 진노한 듯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양쯔강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우한, 난징, 충칭 등 대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산샤댐에 균열이 생겼다는 끔찍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4,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서쪽에서는 50도를 넘는 폭염으로 강물이 마르고 북쪽 하얼빈에서는 8월임에도 영하 20도의 한파와 함께 눈이 내렸습니다. 한현지 기자는 몰래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이 중국을 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광둥성 성장이 먼저 독립을 선언했고 상하이, 푸젠성, 저장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는 공식적으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선포했고 티베트에서는 수십만 명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만주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곳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북방 한민족 자치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의 조국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의 동포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200만 동포가 애국가를 부르며 거리로 나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이명이 동굴벽에 그려놓았다는 미래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서쪽의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손을 잡고 서부 연방을 선포할 것입니다. 둘째, 북쪽의 만주족, 몽골족, 그리고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북방 자치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정부에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야. 통일 한국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셋째, 남쪽의 광둥성, 푸젠성, 홍콩, 마카오가 남중국 연합을 만들 것입니다. 넷째, 동쪽의 상하이는 저장성, 장수성과 함께 동해 공화국을 건국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베이징은 중원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그들은 검열을 피해 공개적으로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리더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100년은 앞서 있었다. 한류는 문화가 아니라 문명이었다. 한 베이징 싱크탱크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분열 이후 5개 국가 모두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500년 만의 대역전이다. 장이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용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쪽 바다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호랑이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여러분, 장이명은 더 무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중국의 분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혼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용의 5 조각이 서로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들의 피가 강을 이루고 눈물이 바다를 만들 것이다. 물과 자원을 둘러싼 전쟁,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390기에 달하는 중국의 핵무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수천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장이명은 예언했습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한국이 구명선이 될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분열된 5 국가는 모두 한국의 투자와 기술, 문화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K-팝은 희망의 상징이 되고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 미래학자는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하고 서울은 뉴욕과 런던을 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북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유일한 후원자였던 중국을 잃은 김정은 정권은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장이명은 말했습니다. 용이 쓰러지면 그 그늘에 숨어있던 쥐도 함께 죽는다. 2025년 가을 평양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굶주린 인민군이 총부리를 돌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서울에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마침내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통일 선언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70년 분단의 아픔이 끝나고 7,500만 한민족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북방자치국의 우리 동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 한국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이 땅은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만주 벌판, 우리 조상들이 말을 달리던 그 광활한 대지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계는 경악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국의 영토는 3배로 늘어나고 인구는 1억을 넘어설 것입니다. 북한의 히토류와 만주의 곡창지대, 동해의 가스전까지 통일 한국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자 자원 대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되고 우리의 따뜻한 정문화가 얼어붙은 세계인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서울을 찾아와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칭송하고 일본 총리는 무릎을 꿇고 과거사를 사죄할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장이명은 죽기 직전 마지막 비밀을 밝혔습니다. 하늘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5,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 그것이 세계를 치유할 것이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입니다. 동방의 등불이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그 빛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한 노인의 망상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일까요? 일제강점기의 고통, 6. 25의 비극, 분단의 아픔. 우리 민족이 겪은 이 모든 시련이 어쩌면 세계를 이끌 자격을 얻기 위한 위대한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동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하늘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가 이미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명, 한때 베이징 대학의 촉망받는 철학 교수였으나 이제는 깊은 산속의 은둔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2025년 8월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그 순간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이 5조각으로 찢어지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호랑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지난 몇 주간 베이징에서는 고위 관료 47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하이 증시는 3일 연속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머나먼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으며
우리의 피를 나눈 만주의 조선족 동포 200만 명은 고구려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